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가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단 덜했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빨간불로 기분 좋게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술주발 훈풍이 국내 증시에 제대로 도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수급은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함께 유입됐습니다. 이 안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이었을지 코스피와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삼성전자가 4%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4.18% 상승해주면서 곧바로 74,000원 선까지 회복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종가는 74,700원에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74%의 강세 흐름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곧바로 14만 원 선까지 복귀해내는 모습이었고 14만 1,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는 상당히 좀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던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 상승폭에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0.46% 수폭 오르면서 21만 6,500원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포스코홀딩스는 1% 넘는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네이버는 0.46%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차전지 종목들 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옮겨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기록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볼 텐데요. 제조반도체가 23% 넘게 급등했습니다. 23.53% 오른 26,25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제조반도체도 반도체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그 흐름에 올라타면서 20%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AI 반도체라는 점이 시장에서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20%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HPSP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 코스닥에서도 주목받았고요. HPSP 8.51% 급등했습니다. 엔캠과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대 급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엔캠은 18.53% 하락한 10만 5,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미국 IRA 수혜 종목으로 여겨지면서 급등세를 연출을 하기도 했었던 그러한 종목인데요. 다만 이 경선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지금 우세한 입장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엔캠 같은 경우에 이렇게 18% 넘는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방안,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하는 그러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인 영향이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14.52%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종목들이 또 금요일 시장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23.75% 급등한 52,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특징 종목들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볼 텐데요.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이렇게 3%에서 4%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이 급등을 해주면서 시장의 지수까지도 함께 올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도 제조반도체 그리고 HPSP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에는 그 중심에 TSMC의 호실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의 경우 2,387억 대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하나로 봤을 때는 약 8조 8,500억 원에 달하는 그러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이 순이익 같은 경우 19%가량 급감하는 수준이었지만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주당 순이익이었는데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1.48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1.38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TSMC의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을 보고 블룸버그 및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 반도체 산업의 침체가 바닥을 딛고 반등하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해석을 꺼내 들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블룸버그의 해석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을 향한 기대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또 TSMC는 올해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매출이 AI 수요 증가로 인해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AI 시장 확보 경쟁도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반도체를 향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반도체 종목군들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실적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슈 체킹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나온 단독 보도 내용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번 주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함께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에 대항을 해서 자체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이 오픈AI의 올트먼 CEO가 최 회장과 회동을 하며 양측이 신생 AI 반도체 동맹 구축에 나설 수 있을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플리토를 살펴볼 텐데요. 플리토가 23.75% 오른 52,1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갔고 그리고 AI 종목들까지도 함께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금요일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인 자리였는데 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을 해서 함께 정책과 투자 방향,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표급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초거대 AI 기업뿐만 아니라 뷰티, 가전,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 대표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 의미가 더욱 깊었는데요. 이제는 다양한 산업에 AI 기술을 적용하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내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러한 산업이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일상에 함께하는 시대가 열렸고 주요국들은 이미 기업과 국가가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프라 조성과 투자를 연계하는 등 노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업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 민관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강조했는데요. AI 기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국가적 역량의 대결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플리토를 비롯해 나머지 AI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나리아 바이오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금요일 시장 급등했던 종목들이었다면 카나리아 바이오는 금요일 시장에서 급락했던 종목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14% 넘게 하락했고요. 2,120원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악재가 한 가지가 있었죠. 난소암 치료제 임상 3상이 중단 권고를 받았다라는 소식에 연일로 급락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거래일 동안에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시장에도 연일로 급락하면서 3거래일 만에 58% 넘게 하락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난 16일 DSMB로부터 개발 중이던 난소암 치료제 오레곤모밥의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았고 이에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카나리아 바이오 측은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정규장에서는 이렇게 두 자릿수대 급락세를 연출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다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 쪽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 넘게 올랐다는 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 있었고요. 이어서 시간외 거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죠. 상승률 탑5 종목군들 보시면 코센이 10% 꽉 채운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조이시티가 9.2%, KCTC가 8.31%,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6.68%, 동방이 6.1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 정규장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정부 측에서 AI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잡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러한 이슈의 연속성으로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도 AI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6%대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군들 보시면 한국 BNC가 8.3%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 이글벳, 한국공항, 시그네틱스, KTCS 같은 경우에는 3%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과 하락했던 종목군들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코센을 살펴볼 텐데요. 코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장 시간의 거래에서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4,785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최근 글로벌적으로 바나듐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트라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2030년에는 2,620억 달러로 하나로 봤을 때는 약 34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LFP 배터리가 주요 저장 장치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바나듐 배터리라든지 수소연료 전지가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명 단축 이슈라든지 화재 폭발 위험 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최근 들어 부각을 받고 있고 특히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재체제 타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바나듐 배터리가 대안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배터리 효율성이 97%에 달한다는 그러한 사실까지 부각이 되면서 바나듐 배터리 쪽으로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코센이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 코센 같은 경우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전문 기업인 XRB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난 18일 XRB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또 한 번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존 28.57%에서 5.63% 더 확보를 하면서 이제는 총 지분 34.2%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나듐 배터리 기업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바나듐 배터리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이시티를 살펴볼 텐데요. 조이시티는 4분기 호실적에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보다 539.37% 증가한 130억 8,800만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12.94% 증가했고요.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7억 6,400만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조이시티는 이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의 강점을 가진 회사로 올해 다양한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선 모히또 게임즈에서 개발한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가 1분기 중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하반기에는 디즈니 판권을 활용한 작품도 출시될 예정으로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2종의 신작이 발표될 경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신작이 출시가 될 경우 이 신작 모멘텀으로 인해 실적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까지 얻으며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관련 종목들까지만 보겠습니다. KCTC 그리고 동방이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예멘만군 후티의 선박 공격으로 인해 홍해 물류 차질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 당시 경제 봉쇄로 겪었던 물류 대란보다 공급망 위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물류 관련 종목군들 또 한 번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미국 증시 특징주도 함께 알아보시죠.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으로 지난주 금요일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FOMC를 한 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꺾이고 있는데 빅테크 종목들이 정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지수 3대 지수 역시나 잘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S&P 500 지수를 보시면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 줬습니다. 살펴보시면 종가 기준으로도 1% 이상 오르게 되면서 4,839포인트 뚫어내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도 1.7%나 급등을 했었고 다우산업지수 마찬가지로 1% 상승이었습니다. 네, 빅테크 종목들이 정말 강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뉴욕 증시의 강세를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AMD 보시면 7% 이상 오르면서 17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엔비디아도 4% 이상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엔비디아와 AMD 두 가지 종목 AI 반도체 쪽에서 선두주자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렇게 AI 반도체 칩의 수요 확대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앞서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매출도 2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수요가 잘 살아나고 있고 AI 반도체 쪽으로 그 칩에 대한 수요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 엔비디아 칩을 구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역시나 아직까지는 업계 선두주자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긍정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600달러 선 정말 코앞에 온 모습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쉽사리 AI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AMD의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이 글로벌 IB들 측에서 투자 의견을 높이면서 엔비디아 이후에 또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도 상당히 많죠. 일단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 쪽으로 함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작은 종목인 가온칩스나 한미반도체까지 이외에도 AI 반도체로 묶이는 종목들은 대다수가 많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일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AMD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에서 연결고리가 있을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무려 35% 폭등했습니다. 주가는 42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실적이 호조가 될 것이다라는 발표 덕분에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앞서서 보신 빅테크 종목들과의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미국의 서버 제조업체입니다. 이번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잠정 실적을 보였는데 매출이 36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컨센서스를 20% 웃도는 수준이고요. 조정 주당순이익도 크게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 열풍 덕분에 이를 훈련하는 필요성이 증가했고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로서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받고 있다는 점도 강점 중 하나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실적 시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면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들이 이어나고도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실적 관련 기업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시간회에서도 보셨겠지만 조이시티라는 종목이 오늘장 시간회에서 9%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앞서서 보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비슷하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4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40% 증가하면서 13억 8,8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광고비 집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서 비용을 절감했다는 분석인데요. 일단은 시간대에서 이런 덕분에 함께 9% 정도 상승을 해줬었고 과연 정규장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게 될지 실적 종목들도 함께 연결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보실까요? 미국 증시에서 급락했던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아이로봇인데요. 아이로봇 26% 급락세로 1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시간외에서는 정규장이 열리기 전에 프리마켓에서는 무려 40%대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이 지난해 8월 청소로봇 룸바를 만드는 아이로봇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지만 유럽연합의 최종 승인이 불투명하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앞서서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아이로봇 인수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아마존 측에 전달을 했었는데요. 지난주가 마감일이었는데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들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안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다음 달 14일까지 결정 마감 시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로봇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하려고 뛰어들듯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또 M&A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불붙는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도 T-로보틱스나 로보스타, 로보로보까지 최근에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찾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의 주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